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기전 제22기 GX 칼텍스배 프로기전의 우승자가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안국현 6단과 김지석 9단이 각각 1승씩을 거둔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결승 3국. GX 칼텍스배에서 2번 우승한 바 있는 김지석 9단이 제3국마저 이긴다면 세 번째 우승컵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 보였던 한판이었습니다. 결과는 179수 만에 흑불계승. 김지석 9단이 2승 1패를 기록하며 이 대회 세 번째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듯했는데요. 이튿날 이어진 결승 4국.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둔 김지석 9단은 초반 공격 실패로 중반전의 우세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생애 첫 승에 도전하는 안국현 6단이 후반 실수를 거듭하면서 집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해설진은 물론 두 대국자도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7집인가요? 그러면 안국현 선수의 반집승입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획으로 반집을 남깁니다. 결과는 안국현 6단의 극적인 반집승. 역전된 줄 알았던 대국이 의외의 결과를 낳으며 승부는 최종국까지 달려갑니다. 안국현 6단의 생애 첫 승이 될지, 김지석 9단의 역대 세 번째 GX 칼텍스배 우승으로 마무리될지, 제22기 GX 칼텍스배 결승 제5국이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됐습니다. 2, 3국의 연패 후 4국에서 기사회생한 안국현 6단이 결승 최종국의 부담감을 딛고 자신의 바둑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예측하기 힘든 접전 끝에 GX 칼텍스배의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네, 안국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몇 번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국현 선수 강적 김지석 선수를 꺾으면서 22번째 GX 칼텍스배 프로기전 우승자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컨디션이 좋긴 했는데 강한 상대고 우승까지는 욕심을 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좀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고 올해 조금 운도 좋고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좋은 성적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22기 GX 칼텍스배에서 입단 후 첫 우승컵을 차지한 안국현 6단은 8단으로 승단이 확정됐습니다. 안국현 6단의 우승과 함께 제22기 GX 칼텍스배 프로기전은 흥미진진했던 4개월간의 대전을 마쳤습니다. (2017)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의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14라운드 첫 경기에선 정규리그 1위의 포항 포스코 캠텍과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된 경기 호방건설이 격돌했는데요. 3주 전 강다정이 상대 에이스 김윤영에게 역전승을 거두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린 포항 포스코 캠텍. 강다정은 4연패 후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로 기쁨을 더했습니다. 뒤이어 포항 포스코 캠텍의 김채영이 권주리에게 승리하며 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승패에 다승왕 수상 여부가 달려있었던 김채영은 몇 차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상대 권주리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김채영은 불계승을 거두며 정규리그 다승왕까지 차지했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은 조혜연의 승리와 함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완봉승으로 장식해 챔피언 결정전을 향한 기세를 더욱 높였습니다. 올해 포항 포스코 캠텍의 11번째 승리는 5번째 완봉승이었습니다. 올 시즌 꽃길만 걸어온 포항 포스코 캠텍이 마지막까지 막강 화력을 자랑하며 포스트 시즌 진출팀들을 긴장시켰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 경기 호방건설을 3대 0으로 제압하고 챔피언 결정전까지의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14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선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된 두 팀이 격돌했습니다. 서울 부광약품과 여수 거북선의 대결.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스텝레더에서의 자리가 바뀌고 포스트 시즌 대진표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서울 부강약품이 완봉승을 거둔다면 개인 승수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정규리그 2위로 발돋움할 수 있을 텐데요. 첫 승점부터 공방이 대단했습니다. 김미리와 이민진이 격돌한 2국에서 격렬한 대마 공방전을 벌인 결과 서울 부강약품의 김미리가 220 만에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 승점은 문도원과 김다영의 장고대국에서 나왔습니다. 단 한 판이라도 빼앗긴다면 경기 자체의 승패는 무의미한 상황에서 상대 주장을 맞은 서울 부강약품의 문도원.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탓일까요? 일찌감치 대마를 포획당해 김다영에게 승점을 헌납했고 이것으로 정규리그 2위는 여수거북선의 차지. 그 와중에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대국자도 있었습니다. 3국에서 이슬아와 마주 앉은 최정에겐 다승왕 타이틀이 걸려있는 한판. 최정은 잠시 역전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 새집 반승을 거두고 2년 연속 다승왕 등극과 팀의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 시즌 스텝레더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개인 승수 단 1승 차이로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게 된 서울 부강약품. 이기고도 마음껏 웃을 수 없었는데요. 최종 라운드 3경기 서울 부강약품이 여수 거북선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14라운드) 세 번째 경기는 충남 SG골프와 서귀포 70리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든든한 주장과 신선한 새 얼굴들이 좋은 밸런스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던 서귀포 70리. 하지만 2승 11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아는 채 씁쓸한 마음으로 마지막 경기에 임했는데요. 연패를 벗어나지 못한 3주전 장희령 대신 서귀포 70리의 위리진 초단이 마지막 경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한국여자 바둑리그에 데뷔한 위리진 초단 역시 이때껏 4전 4패를 기록해온 가운데 마지막 경기에서 상대 주장 박지훈 구단을 만나 승리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종반에 들어설 때까지 우세를 보이던 박지훈 구단이 몇 차례 실책을 연발한 끝에 244수 만에 불개패를 선언했고 위리진 초단은 5번째 출전에서 한국여자 바둑리그 데뷔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뒤이어 장고대국에 출전한 오정아 3단이 김신영 초단을 상대로 2집 반승을 거두며 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서귀포 70리의 오정아 주장, 시즌 통산 7승 7패, 승률 5할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모처럼 맛본 팀 승리에 조승아 초단이 완봉승의 기쁨까지 더했습니다. 송혜령에게 223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며 자신의 9승째를 수확한 조승아 초단. 신인왕을 확정하며 시즌 마감에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최하위의 안타까움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겠지만 완봉의 기쁨으로 서로를 위로한 하루였습니다. 이 상큼한 조합으로 다음 시즌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서귀포 70리, 충남 SG골프에게 3대0으로 승리하며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2017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 인제 하늘내림과 부안 곰소소금이 나섰습니다. 포스트 시즌은 이미 좌절된 두 팀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대미를 장식했는데요. 부안 곰소소금의 용병 뉴에이코 초단은 인제 하늘내림의 박태희를 맞아 한국여자 바둑리그 첫 승을 위해 분투했지만 결국 승리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반면 인제 하늘내린의 용병 후지사와 리나는 부안 곰소소금의 이유진에게 승리해 시즌 2승 기록과 동시에 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인제 하늘내린의 주장 오유진이 부안 곰소소금의 김은선에게 불계승을 거둬 인제 하늘내린은 완봉승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통합 우승과 준우승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 시즌에도 우승 후보로 손꼽혔던 인제 하늘내리. 비록 포스트 시즌 진출은 좌절됐지만 화끈한 완봉승으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인제 하늘내린 부항 공소소금을 3대 0으로 제압하며 2017년 정규 시즌의 막을 내렸습니다. 2017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 이제 리그전의 꽃 포스트 시즌이 남아있습니다. 스텝레더 방식으로 진행될 포스트 시즌. 서울 부강약품과 경기 호방건설의 준 플레이오프 대결은 오늘 15일 단판 승부로 진행됩니다. 최후의 승자가 가려질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괴물 한상훈 8단입니다. 입단을 20살 다 됐을 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사실 입단해도 이상하진 않았는데 제가 입단 대회에 나가면은 또 항상 그 1, 2등 안에 못 들어서 입단 못하고 또 내신 입단도 1등은 입단하는데 제가 2등만 3번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입단이 늦었지만 그게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왕위전에서 처음 나가서 성적이 좋았었는데 코를 좀 잘 뚫었다고 할까요? 그런 편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본선에서 제가 박영훈 구단하고 조한승 구단한테 이기고 올라갔는데 그 두 분은 그 한국의 초일류 기사들이잖아요. 그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제가 본선에서 이기면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일류급 기사들하고도 제가 경쟁력이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 자신감이 붙어서 그 이후에 바로 이어졌던 세계대회가 LG배, 삼성배 예선전이 있었는데 자신감을 얻으면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 이게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2년 공백기를 어느 시간에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군대를 조금 더 일찍 갈 수도 있었고 뭐 최대한 늦게 간다면 한 1년? 길게는 2년까지도 더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간 다음부터는 사실 바둑을 공부를 진짜 뭐 못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제 바둑과는 아예 떨어진 2년이었죠. 아예 신경을 끄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부대 안에서 기보는 좀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남는 대로 기보 보면서 공부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부대 내에서도 TV로 그래서 바둑리그 하는 것도 보곤 했는데 사실 제가 계속 저기에 참가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참가를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시합 두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게 약간은 좀 그랬어요. 제가 아무래도 직접 두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도 군대에서 나온 시합은 성적이 좋은 편이어서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그게 또 한 2년 동안 공부를 안 한 시간이 누적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오랜만에 갖는 이 바둑리그 시합에서 얼마나 잘할까 사실 저도 약간 걱정 반 기대 반인 그런 심정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 바둑을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성적을 낼 수 있는 무대고 네, 그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무대입니다. 네,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요. 사실 높은 지명으로 뽑힐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또 제가 군대를 갔다 오는 기사니까 그 점에서 약간은 랭킹이나 원래 지명보다 아래로 지명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지명으로 지명된 거는 사실 약간 의외였어요. 저는 4지명으로 뽑힐 줄 알았는데 네, 제 생각보다 먼저 뽑혔습니다. 하지만 신한천일염 팀은 제가 예전에도 3년 동안 뛰었던 팀이고 그 감독님 그리고 이세돌 사범님 팀이잖아요.
네, 제가 계속 속해서 중요한 승부도 두었던 팀이고 또 신한천일염에 있을 때 제가 네, 바둑리그를 통틀어서 바둑리그 우승, 준우승을 한 번씩 했는데 전부 신한천일염에서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인연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바둑 두는 거를 좋아해서 계속 승부하면서 선수로 길게 활동을 하고 싶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네, 실전을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